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멘토 한중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요, 바로 유일 에너테크라는 기업입니다. 자, 유일 에너테크는 여러분들도 분명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일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고체 관련 이슈로 인해서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시점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해당 이슈 관련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현대차와 삼성 SDI가 현재 이 전고체 관련해서 로드맵을 어떻게 발표를 했는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해당 기업들 관련해서 이 유일 에너테크가 어떤 부분으로 엮여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 현재 꼭 필요한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천천히 다 말씀을 드려볼 거니까 여러분들 함께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해당 이슈들 관련해서는 아마 여러분들도 이미 기사를 다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해당 기사를 함께 보면서 좀 더 제가 봤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왜냐면 이제 저도 이제 지난주에 인터베터드 일을 좀 갔다 오면서 전고체 관련해서 이슈를 좀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 의견도 좀 섞어서 말씀을 드려볼 거니까요. 이번 영상 보시고 도움 많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유일 에너테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과거 기사 한번 보도록 할 건데, 현대차 쪽 관련해서 기사를 먼저 함께 체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나왔던 기사들이라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이미 현대차는 2020년도부터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일부 로드맵 관련해서 언급을 계속해서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텐데, 최초로 이제 양산하는 목표는 2030년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현대차 그룹이 배터리 내재화에 나서겠다 하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 2020년도 4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인데, 2025년도에 이 전고체 배터리 탑재 전기차를 시범 양산하고 실제 준비 과정을 걸쳐서 2030년부터는 본격 양산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최초 양산되는 부분은 2025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후 이제 5년 정도 더 추가적인 개발과 다양한 테스트를 걸쳐서 실질적으로 이제 고객한테 넘길 수 있는 그런 양산이 진행이 되는 것이 2030년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부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지금부터 시험되는 부분에 있어서 장비가 계약이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후에 대량 생산, 즉 양산에 들어가고 나서 대량 생산에 이어질 때까지 장비 수주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집중해서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일 에너테크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이거 관련해서 투자를 진행을 하셨겠죠. 자,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특허 출원도 이미 진행을 한 상황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1월달 기사고요. 보시면은 현대차 꿈의 전기차 전고체 배터리 시스템 미국 특허 출원 2030년 탑재 예상. 이거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 밑에 한번 내용을 잠깐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자, 현대차가 미국 특허청에 전기차 전고체 배터리 시스템 특허를 출원을 했다라고 합니다. 가압 장치가 갖춰진 이 전고체 배터리 시스템 특허를 지난해 11월 28일에 출원을 진행을 했고요. 현대차가 출원한 이 전고체 배터리 시스템 특허는 충전과 방전 속도에 관계없이 배터리 각 셀의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현대차 특허가 이번에 지난해 등록한 특허는 이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대비해서 기존 배터리와 다른 특성을 가진 이 전기차에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로서 이 충전과 방전 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기술적인 문제를 정밀한 센서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게 했다.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계속 현대차는 이 전고체 관련해서 준비를 꾸준히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일 에너테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이 현대차와의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들 물론 알다시피 이 현대차 그룹이 이 전고체 배터리 자체 개발에 나서면서 이 시험 생산을 준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파일럿 생산을 위한 조립 공정, 이 핵심 장비를 유일 에너테크가 공급하기로 했다라고 현재 시장에서는 파악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뭐 특정 장비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이 조립 공정 자체 이 턴키 수주를 진행을 했죠. 경쟁사가 굉장히 쟁쟁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유엘에너테크가 이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산점을 받으면서 뭐 채택이 됐다 이런 소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유엘에너테크 같은 경우는 고객사 수주 관련해서는 얘기를 할 수 없다라고 지금 입장 표명을 해둔 상황이지만 현재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부분은 현대차의 공급을 진행이 됐다라고 현재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특정 장비가 아닌 일괄 수주라는 것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파일럿 라인 생산이지만 그 규모가 굉장히 작겠지만 이후에 이제 양산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조립 공정 자체의 턴키 수주이기 때문에 그 매출액이 굉장히 큰 폭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장점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삼성 SDI도 있죠. 현대차까지 지금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봐야 될 건 현대차뿐만 아닙니다. 삼성 SDI도 봐야 되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현재 2027년을 목표로 해서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하겠다, 양산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대차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이 유레너테크에서는 이 삼성 SDI의 수혜를 좀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분명히 아시다시피 삼성 SDI의 유일에너테크가 이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생산 라인에 노칭 공정 장비를 납품을 진행을 합니다. 수주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산 라인이에요. 대량 수주가 이어지진 않았지만 이 생산 라인에서 생산 라인에서 생산됐던 부분들이 테스트를 통과해서 결과적으로 2027년도에 양산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로 인해서 대량 수주로 연결이 되겠죠. 그로 인해서 매출액도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집중적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현대차에는 조립 공정 전 공정, 조립 공정의 전체 설비 턴키 수주를 진행을 했고요. 일괄 수주죠. 턴키 수주를 진행을 했고, 삼성 SDI는 이 노칭 공정 장비를 납품을 진행을 했다. 이 두 가지 포인트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최근에 주가 하락이 좀 나온 상황에서 일부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죠.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제가 적어 놨었는데, 그건 바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바로 실적입니다. 지금 최근 보시면은 매출액도 축소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영업이익의 적자폭은 줄어들었지만 단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적자폭이 크게 늘었죠.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매출액 같은 경우는 이 23년도 이 고객사 요청으로 인해서 장비 입고가 지연이 되면서 매출액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23년도 말쯤에 원래 나와야 됐었던 부분인데 24년도로 2월이 된 겁니다. 이 해당 지연된 매출은 24년도로 2월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올해 아마 매출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023년도 신공장 증설로 인해서 고정비용도 이제 증가를 하게 되고, 그리고 금융비용도 증가를 하게 되면서 영업이익 부분은 적자 지속이 계속해서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해외 현장이랑 그리고 이제 체류 인원 증가로 인해서 비용도 일부 증가한 부분도 존재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서 실적 부분이 좀 좋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매출액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외형 성장, 즉 지연됐던 부분들이 24년도에 반영이 되면서 이 부분은 일부 해소가 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테마성을 좀 지켜봐야겠죠. 앞으로 계속해서 이 정보체 관련해서 이슈가 꾸준히 나와주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보체 이슈가 꾸준히 나와주고, 그리고 이 단기적인 게 아니라서 이 삼성 SDI가 27년도에 이 양산을 하기 전까지 뭐 A 샘플, B 샘플, C 샘플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관련주로 유일 에너테크가 부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가가 좀 끌어올려지면서 추세 전환이 나오기 위해서는 실적도 확실하게 좀 받쳐줘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적이 받쳐줘야지만 주가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현 시점에서 적자가 아니라 실적이 좀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는 턴어라운드가 나왔던 실적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주가는 더 큰 상승세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좋은 이슈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실적 부분이 받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강한 상승세는 보이지 못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 시점부터는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는지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대응 전략을 구상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는 이제 기관 쪽에서 일부 매수세가 유입이 됐죠. 근데 이제 외국인 물량은 다소 또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메이저 수급을 좀 체크를 하더라도 큰 물량을 가지고 있는 수급이 사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이저 수급이 생기는지 유무도 꼭 필요합니다.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 제대로 된 돈이 들어와야 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부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저점을 지켜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면서 중장기적인 흐름을 좀 지켜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현 시점 단기적인 저항대를 좀 체크를 해드리면은, 단기적인 저항대로 이 기존의 지지를 받았었던 지지 구간 시점이기도 하고, 현재 241선이 내려오게 되면서 맞닿을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14,800원, 15,000원 이렇게 1차적인 저항 구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한다면은, 상승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 시점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12,000원 가격대는 좀 지켜주면서 저점을 좀 높여가는 모습이 나와줘야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가격대들, 그리고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들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 포인트 꼭 유념하셔서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유리에너테크 오늘 간단하게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에 또 추가적인 이슈라던가 유리에너테크의 유의미한 움직임이 나와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발빠르게 말씀을 드려볼 거니까요. 여러분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며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